여러분, 속보입니다. 이거 진짜 급히 알려드려야 될 소식일 것 같아서 원래 라이브 하는 날도 아닌데 영상을 하나 제가 찍으려고 갑자기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여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영상을 급히 찍게 됐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 고1 내신이 절대평가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상반기 내내 되게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 7월쯤 발표한다라고 예고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표가 났습니다. 결론은 어떠냐면은 상대평가를 현행처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절대평가, 성취평가제 도입되지 않고 고1은 상대평가 내신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1은 지금처럼 내신 치열하겠죠. 상대평가 등급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돼도 고1은 상대평가 유지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해석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단순히 현행이 유지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고1 내신이 상대평가로 유지되게 되면 파급은 더 커집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기사가 뜬 내용들, 꼭 이 기사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핵심은 아니에요. 교육부나 이제 발표했던 내용은 지금 공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안에 고교학점제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화점, 이 논점을 딱 짚으셔야 돼서, 전면학점 시행인데 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 이 기사는 딱 그 제목에 포인트를 찍었죠.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은요, 보면은 뭐 외고자사고 존치하고 뭐 자공고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뤄볼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초3 중1 책임교육 학년제 지정의 성취도 평가, 요거 성취 평가한다는 거, 이런 거 중요한 포인트고, 프로젝트 수업이나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은 그냥 밋밋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고1 내신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이죠. 고교에 진학하는 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는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기사 내용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고, 고교학점제 안착의,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공통과목, 즉 공통과목은 고1 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국어, 수학도 있지만은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런 과목이 있잖아요. 이거를 전면 성취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절대평가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내신의 평가가 지나치게 인플레되거나 평가의 신뢰성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이 변별력을 잃으면 안 되죠.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의 취지에는 사실 맞지 않는 선택인 건 맞습니다. 따라서 입시를 위해서 학생들의 내신 줄 세우기,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고1들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얘기죠. 이런 결론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오픈한 그 보도자료인데요. 제목은 이래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실제 내용 논점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요걸 전체 내용을 다 훑을 수는 없지만은 핵심이 되는 부분을 조금 하나 짚어본다면은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쉽게 말하면 학업 성취도 평가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초중 등에 걸쳐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모두 강제로 시행한다 이런 반발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평가를 확대하겠다 같은 방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이제 학력평가를 조금 확대하되 신청자에 한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거 본다고 하면 대부분 학교가 신청을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나 핵심 학년을 초6과 중3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초3과 초6과 중3 때 학력평가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이른 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등 전 과정이나 아니면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는 학력평가가 쭉 이제 학업 역량을 좀 전체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 진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정부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보다 뒷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자, 요 그래프 안에, 요 표 안에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다 많이 담겨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발표사항에 대한 개선점, 보완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1년 발표사항으로 표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발표사항이면 23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자, 내용으로 볼게요. 나머지는 다 원론적이에요. 비례형 대입방안, 뭐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요게 핵심인데 25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모든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은 미산출. 이거 전에 말씀드렸었지만은 모든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물화생지도 이제는 이제 등급이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다 성취 평가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통 과목은 9등급 유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취 평가 과목 확대, 2학년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평가 신뢰도,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고 따라서 1학년들은 평가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내신에 대한 신뢰성을 고1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과하게 확장해서 해석하면 고1 때 다 결정되는 거 아니냐, 고1 기준 가지고 보겠다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까지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도 아니까 이렇게 했겠죠. 뒤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핵심은 아닌데, 그리고 여기 이제 살짝 나오지만 28학년도 하반기 때 대입 개편 방안도 발표한다고 하니까 요것도 미래형 대입 개편안 중요한 두 가지 화두인데 여기 두 개 부분 지금 이건 이미 발표가 났고 요거 하반기 발표다. 자,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자,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고교학점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초 발표 시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내용에서 21학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에 게 틀린 건 아니네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 과목은, 즉 선택 과목은 선택한 인원이나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두 절대평가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죠. 석차 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자, 이거죠. 공통 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 최소한의 내신 변별. 왜? 내신 변별을 1학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통 과목은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1학년 때 석차 9등급으로. 자,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과거에는 지금 현재의 방식은 고1, 고2 그리고 고3에도 한 절반 가까이는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성취평가가 나오는, 등급이 안 나오는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 일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80%가 상대평가고 20%가 절대평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한 40%만 상대평가고 나머지가 다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그 40%가 거의 이제 뭐 뱀의 머리가 되는 거죠.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오지만 ABCD 5단계가 성취평가제인데 우리가 아는 기존에 있는 내신 평가 방식은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이죠. 자, 밑에 과목 선출 방식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공통 과목은 ABCD 성취도도 주지만 등급을 준다. 선택 과목은 안 준다. 요게 핵심이죠. 요게 부분. 그런데 옆에 보시면 통계 정보를 또 같이 줘요. 무슨 얘기냐? 성취도도 있지만은 분포 비율과 과목 평균 수강자 수라는 건 향후에 나중에 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선택 과목의 전체 평균, 또 지원자들의 숫자, 뭐 분포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걸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성취도별 분포 비율 같은 걸 보면은 이 학교가 A 그레이드가 얼마큼 쉽게 나왔는지 어렵게 나왔는지를 조금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공통영어 1, 2, 통합사회, 통합과, 즉 공통자 들어가는 대부분의 과목과 통합사회, 통과. 1학년 때 들어가는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 현행 유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전에 정리해드렸던 표인데,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고1과 고2 일반 선택 과목이 다 지금 상대평가였는데, 지금 이 앞에서 본 기사대로라면은 여기 과목만 어떻게 해요? 상대평가가 되고 여기 선택자가 써있는 모든 과목은 다 상대평가가 아닌 성취평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라는 게 고교학점제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1학년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2학년께 바뀐다는 거죠. 요게 지금은 상대평가인데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뀐다라는 점.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그다음에 뭐 문과 학생들을 놓으면 사회문화, 생윤, 윤리와 사상. 자, 이과 과목 물화생지 원 과목. 야, 요거 다 지금 이제 성취평가제로 바뀔 겁니다. 그럼 상대평가제가 요것만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고교학점제, 학생 이성 과목 특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선택 과목 얘기하는 거겠죠? 고2부터 적용되는 대학에 제공된다. 이걸 통해서 선발을 하겠다지만 내신의 신뢰성의 기반은 어디서? 고1 내신에서 찾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고교학점제 이후 고1 상대평가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식 발표가 났죠. 시기상으로 볼 때는 뒤엎어지긴 어려울 것 같고 현행 방식이 유지됩니다. 자, 고1 내신 경쟁은 정말 엄청나게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은 고1, 고2 그리고 고3의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가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 되는 게 고1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2부터는 사실은 내신을 뒤엎거나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지겠죠? 언제 결정된다? 고1 때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따라서 고1 때 내신 경쟁이 이처럼 치열해진다면 중3 학생들의 부담도 굉장히 커지겠죠. 따라서 고1의 내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진다. 현실적인 얘기죠. 두 번째, 내신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이지. 이거는 뭐냐면 고교학점제의 전면적 도입 취지에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입시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완책, 즉 이게 타협점이라는 거를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목고 일반고 경쟁에서 사실은 만약에 1학년까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은 특목고가 거의 완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1학년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 자, 예를 들면 입시 전형 중에서도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신 점수만으로 가는 전형이죠. 교과 전형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냐, 종합 전형으로 통합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이런 형태라면 교과 전형 아예 없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학년 때 내신만 가지고서도 입시 지원할 때 유리하게 써볼 수 있는 기회가 꽤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입제도 개편의 중요성. 자, 이 부분. 그래서 대입제도를 개편시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학년들은 상대평가를 이렇게 하니까 종합전형 평가 방식이 아예 바뀔 거예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되게 공존하는 형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될 텐데 그 하에서 어떻게 대입제도가 바뀌게 될 것인지 유심히 봐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정시 얘기는 너무 말이 많으니까 네,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정시 비율이 유지되거나 시험 방식이 바뀌어질지 수능의 자격고사화냐 아니면 수능을 좀 절대평가화하는 거냐 아니면 현행 유지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뭔가 바뀌긴 할 텐데 어느 지점까지 바뀔지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정답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쨌든 고1 내신은 상대평가 유지된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고2와 고3이 성취평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고1 내신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훨씬 커진다. 자, 이 결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은 제가 영상 다시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